5시간 동안 45억 원어치 팔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 MZ세대가 최근에 미술품 투자에 열을 올린다 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전에는 저도 미술품 수집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고, 제가 한 10년 전부터 아트페어에 가서 이제 작은 작품이라도 한 점씩은 매년 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많고 컬렉팅도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투자 방식이 바뀌었어요. MZ세대들의 투자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공동구매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조각 투자 플랫폼. 이게 뭐냐면, 이 그림, 이 조각 같은 경우에는 10억짜리인데 일반적으로 10억짜리를 살 수 있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공동구매한다. 그러면은 1000명이 모여서 요거 100만 원씩 낸다.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렸어요.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온라인에 대한 소유권을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조각 투자 방식이 있기 때문에 미술품에서 공동구매, 조각 투자로 인해서 10억, 100억 이런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같이 투자할 수 있게끔 이 길이 열린 거죠. 우리나라에서 공동구매 플랫폼,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체가 크게 소투, 아트앤가이드, 테사, 아트투게더 이렇게 이제 크게 4개가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소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옥션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잠깐의 한 에피소드 한 3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자면, 이효환 작가의 다이얼로그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대화라는 이름의 다이얼로그 작품입니다. 이효환의 이 대화라는 작품이요, 딱 이 서울 옥션의 이 공동구매 플랫폼 소투에 올라왔는데 1분 18초 만에 12억 원에 낙찰돼서 조기 마감해버렸어요. 그래서 1분 18초 만에 12억 원에 대해서 참여한 사람을 봤더니 60%가 MZ였어요. 그리고 이 MZ들 중에 남녀 성별은 어떻게 되나? 그 중에 58%는 여성. 그래서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MZ세대들이 대부분 샀는데 평균적인 투자 금액이 6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산해 보면은 2,000명 정도가 참여했구나. 12억 원의 이 낙찰을 위해서 60만 원 정도씩 낸 거죠. 두 번째 예로는 화랑미술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대박을 쳤어요. 3월에 이제 오픈을 하면서 첫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 동안 작품이 45억 원어치 팔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그게 도대체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얼마나 큰가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랑미술대 전 기간 동안 팔았던 매출이 72억 원. 그러니까 하루 동안 작년에 반치를 판 거예요, 매출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언론 기사에서는 흡사 메뚜기 떼 같았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르르 몰려가서 부스에 가가지고 막 사고 되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이런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인 아트앤가이드가 있는데, 열매 컴퍼니가 운영하는데요, 여기에 VC가 들어와서 270억 원 투자를 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VC들은 돈이 되겠는데, 시장성이 보이는데 투자하거든요. 이런 미술품 공동투자,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에 투자자의 돈이 몰린다는 건 향후 성장성도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특히 이 아트앤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설립을 했는데, 이제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환, 김환기, 피카소, 야요이 쿠사마 이런 대표적인 작품들을 공동구매로 해서 사서 약 330억 원어치의 공동구매가 이루어졌고, 이 중에서 60%는 재매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만큼 사서 요만큼에 팔면 요만큼의 이익을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트 플러스 재테크라고 해서 아트테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아트테크의 MZ세대가 꽂힌 이유, 그리고 꽂힐 수 있는 배경이 있는데, 먼저 공동투자, 조각투자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유환의 다이얼로그를 사고 싶으면 한 사람당 그냥 12억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60만 원은 낼 만한 투자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12억 원에 이 작품을 샀다 그랬는데 한 1년 두고 팔았더니 16억 원이 됐다. 그러면 2억 원의 차익이 생기면 거기에서 나눠 갖는 거예요, 수익률을. 내가 이 작품의 1%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 이 지분을 살 사람까지 롯데를 팔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증권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공동구매로 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는데 이 소유권에 대한 이 수익률 부분을 떼서 팔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전형적인 파생상품이에요. 근데 이렇게 실물이 아닌
어떠한 권리에 대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금융위에서 이 아이를 뭘로 보느냐, 실물로 보느냐, 증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규제 방식이 되게 달라져요. 최근에 이제 음원 공동 플랫폼이 있어요. 어떤 음원에 대해서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음원 수익에 대한 부분을 나눠 갖는다. 근데 이거는 실물이 없다고 봤어요. 그러면 이건 증권이거든요. 그러면 금융 규제 하에서 시스템을 개편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거나 또는 이 샌드박스 규제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이 영업에 있어서의 그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MZ세대가 아트테크에 꽂힌 이유는 이렇게 미술품에 대해서 떼어서 조각조각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거, 그리고 덕테크, 덕질 플러스 재테크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공동구매로 해서 사면서 그리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덕테크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실은 이 인기가 끌게 된 게 인플루언서, 연예인, 셀럽의 문화도 큽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런 BTS, B, RM 이런 친구들이 항상 작품을 컬렉팅해요. 그래서 제 집에 이런 작품이 있는데요 하면은 팬들은 저거 누구야? 작가 이름 뭐야? 그래서 삽니다. 그러니까 투자 방식이 예전에는 피카소 좋아, 아니면 김환기 작가 너무 좋아, 이런 방식에서 지금은 저 유튜버, 내가 좋아하는 그 유튜버 집에 걸려있는 거 누구 거지? 데이빗 호크니 거야? 그럼 저거 사야겠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작품에 대해서 선정하는 방식이 조금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부분, 트렌디한 부분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기성 투자 방식과는 달라요. 이거 하나 가지고 10년, 20년 재개놔야겠다? 이 방식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MZ세대들은 정보 습득 같은 경우에 SNS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게 MZ세대 이런 것도 있었죠. 다 같이 등산 열풍이 일어서 죄다 봉우리 정복해가지고 등산 패션 막 하다가 그 이후에 골프, 골린이들 해가지고 막 필드에 나가서 다 사진 찍고 서로 골프 사진 찍고 트렌드를 만들었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런 아트 열풍으로도 올라온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 이거 조각 투자로 이걸 했는데 이건 수익률이 얼마였어? 이 정보가 SNS에서 모이니까 이걸 통해서 생소한 작가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진 거죠. 그게 MZ세대가 현재 아트테크에 꽂히게 된 배경이자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미술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굉장히 성장했어요. 작년에 경매 시장, 미술품은 이제 옥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이 작품 얼마로 할래요? 나 얼마 하겠다, 나 얼마 하겠다는 그런 경매 시장이 있고요. 갤러리, 각각에 있는 이런 오프라인 갤러리에 방문해서 직접 작품을 사는 방법, 그리고 전시회, 아트페어에 가서 사는 방법,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합치면은 작년 시장은 9천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매가 한 3천억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성장이 지난 5년 동안 최대치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서울 옥션에선 이제 메이저 그 경매가 있어요. 3월에 있는 게 메이저 경매인데 이번 서울 옥션 경매만 봐도 91%가 낙찰이 됐대요. 그러니까 선보인 작품의 90% 이상은 다 팔린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어떤 열기, 미술품 시장의 열기가 대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케터의 시각을 여기에 대해서 좀 풀이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 이렇게 MZ세대가 미술품 투자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또 코로나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의 지난 2년이 우리나라의 생활 습관, 소비의 패턴, 그리고 관심사가 정말 많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20, 2021년 동안 사람의 외출이 제약이 되다 보니 대부분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기존 집에 대한 변화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인테리어 제품이 정말 많이 팔렸죠. 관련해서 오늘의 집 꾸미기 같은 경우에도 급격히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 집에 이런 그림 하나 있으면 좋겠네. 그래서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올라가게 된 거죠. 게다가 이 MZ세대가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투자에 대한 이제 눈을 뜨게 되는데,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투자 방식이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오랫동안 두고 있으면 이것이 수익률로 환산이 된다. 그리고 이게 실물이어야 돼.
그러나 MZ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다양한 방식으로의 투자를 경험을 받고 MZ가 주도해서 암호화폐의 성장도 이끌어가고 그래서 실물이 아닌 가상자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미술품도 내가 이렇게 손에 쥐지 않더라도 소유권 또는 이런 공동구매 조각 투자에 대한 시각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술품에 대한 투자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고 투자 자산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하면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뭐 펀드, 주식, 채권, 예금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체 투자 자산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미술품뿐만 아니라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요. 건물에 대해서 공동 투자해서 수익률을 같이 나눠 먹는다든지 월세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방식의 다양성이 생겨나고 그런 걸 위한 백그라운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술 투자 전문사인 마스터웍스가 지난 25년간의 대체 자산의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25년간 금을 투자했더니 수익률이 6에서 6.5%. 근데 미술품에 투자를 했더니 수익률 14%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MZ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거든요. 봤을 때 그냥 냉정하게 보면 지난 25년간 금 투자 수익률이 6.5%고 미술품은 14%다. 그럼 미술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대신에 미술품을 선택할 때는 내가 한 번에 10억, 20억을 쓸 수 없으니 조각 투자, 공동구매 방식으로 해서 투자해서 수익률을 남기는 방식을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미술품 시장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고요. 미술품의 큰 손들도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지금 전 세계의 헤비 컬렉터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제 MZ세대가 메이저하게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은 마켓컬리가 올해 상장을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과연 상장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도 성장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